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마지막 페이지. 오늘은 서양 문학의 출발점이자 고전 중의 고전으로 불리는 오디세이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인셉션, 인터스텔라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오디세이아를 영화화해서 이제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화제인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서양 고전학자 강대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디세이아 관련해서 그동안 수많은 강연과 강의를 해오신 걸로 아는데 네. 교수님께서도 이번 영화 기대가 되시나요? 네. 아유, 제가 쓰는 책마다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작을 예. 책 광고로 시작합니다. 저는 그냥 저 엄숙한 표정을 치우고서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옛날에 오래된 책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에서 만화나 뭐 요즘 웹툰이나 뭐 아니면 저 어린이용 거의 뭐 학습 만화 뭐 이런 만화. 걸로나 아니면 요약본이나 뭐 이런 걸로 진입 통로가 좀 여러 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놀랍게도 네. 놀란 감독께서 본인이 놀라시면 안 되는데 영화도 그런 만들어줘서. 훌륭한 진입 통로가 될 걸로 보시는군요. 네. 예. 그럼 그동안 그려오신 오디세우스의 모습과 네. 이번에 이제 주연이 맷 데이먼 배우인데요. 네. 맷 데이먼은 좀 매치가 잘 된다고 보시나요? 뭐 좋습니다. 전에 커크 다글러스도 나온 적 있으니까 뭐 오디세우스 역할이요? 네. 아주 옛날에 그게 그 영화가 1950년대 영화였던가요? 그렇군요. 네. 예. 기대가 되신다. 네. 예. 맷 데이먼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 그 캐스팅 출연진 몇 면을 보면 정말 초대형 스케일 영화의 냄새가 나는데 그렇다면 이 오디세이아는 대체 어떤 작품이기에 3000년 전 고전이 지금도 영화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실제 원작 내용을 오늘 들어보시고 영화를 보시면 배경 지식도 쌓고 또 영화로 각색된 부분과 비교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디세이아를 얘기하려면 늘 이제 쌍둥이처럼 따라오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일리아스인데요. 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오디세이아 일리아스. 두 작품의 관계와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사실은 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국내에 좋은 번역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만 인터넷 서점에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숫자로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세일즈 포인트라고 예. 하는 건데 일리아스는 굉장히 점수가 높아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예. 한편 오디세이아를 보면 굉장히 책이 안 팔렸어요. 그렇군요. 그 이유가 많은 사람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내용이 연결되는 1편과 2편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1편을 읽으려고 잡았는데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일리아스를 1편으로 생각하고 네. 그래서 2편은 아예 시작을 못해서 못 읽는 건데요. 예. 일리아스는 트로이아 전쟁 중에 있었던 어떤 사건, 아킬레우스의 분노 사건을 다루고 오디세이아는 트로이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집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네. 그 오디세우스 이야기는 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여러 모험이 있잖아요. 눈 하나인 괴물과 싸우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일리아스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오디세이아를 읽으시라고. 그리고 오디세이아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읽으려면 조금 어렵거든요. 예. 이 긴 작품들이 사실은 너무 빨리 끝나지 않도록 네. 결말 늦추기 장치가 있어요. 결말 늦추기 장치. 네네네. 리타르데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너무 빨리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좀 이야기를 좀 슬슬 늘려요. 그런 부분이 현대인이 보기에는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이아의 한 가운데에 전체가 24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서 24권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9권에서 12권 사이에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에서 본 모든 모험이 다 나오니까 거기 이야기 밀도가 제일 높고 몇 권에서 몇 권이요? 9권에서 12권이요. 9권에서 12권에. 네네. 그 부분만 봐도 전혀 지장이 그렇죠, 없습니까? 그렇죠. 뭐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재미난 데만 그냥 골라서 읽으시라고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그 부분이 오디세우스의 귀향 모험담. 네네. 귀향길에 있었던 모험 모험에서도 이야기. 제일 환상적이고 이야기 밀도가 높고 사건 진행이 빠르고 그런 데입니다. 그리고 일리아스를 꼭 먼저 읽을 필요도 없고요. 네네. 예. 일리아스는 중간에 전투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벌써 20년 됐네요. 2005년에 나온 트로이라는 영화도 일리아스 내용 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 전투 장면이 많은 게 아마 뭐 원작에 있었던 거를 다소간 반영했다고 봐도 되긴 하겠네요. 그런데 현대인이 볼 때는 영상으로 볼 때는 전투 장면 흥미롭게 봐도 네네. 실제로 읽으려면 누가 누구를 어딜 쳐서 뭐 누가 어떻게 쓰러지고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복잡하니까. 읽기 힘듭니다. 그렇구나.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우스로 나와. 네네. 예. 네. 우리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만 네네. 오디세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네네.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뜻인데
아. 일리아스도 일리온에 관한 노래 그런 뜻입니다. 일리온이 트로이아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아. 근데 그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10년에 걸쳐서 긴 시간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 곳곳을 돌아다니고 여러 모험을 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네. 그 이후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단계의 모험을 거치는 그런 이야기를 다 그냥 오디세이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인문학 오디세이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렇죠. 그렇죠. 예.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그런 식으로 그냥 조금 상징적으로 갖다 붙인 이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가 오디세이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일리아스에 담긴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배경식처럼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로이 전쟁과 이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어떤 관계인지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신다면. 네네. 예. 트로이아 전쟁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파리스의 판정 세 명의 여신이 파리스 앞에 나타나 가지고 네. 우리 셋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 그 가장 예쁜 당신이 예쁘다고 보는 여신에게 황금 사과를 건네 다오라고 했는데 각각 그 선물을 약속했잖아요. 네. 그 세 여신은 학자들이 볼 때에 우리 인생에 우리가 목표로 놓고 살아갈 만한 세 가지 가치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세 가지 가치죠? 그러니까 헤라 여신은 부와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하고요. 네. 아테네 여신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네.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약속한 걸로 되어 있죠. 그게 예. 제일 유명한데 일리아스에 읽어보면요. 사실은 이 세상 누구든지 유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해서 일회용이 아니에요. 여러 번 쓸 수 있는 겁니다. 아프로디테가.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나는 무엇을 목표로 놓고 살아갈까? 부와 권력이다? 아니다. 그 명예다? 아니다. 그냥 작은 일상의 행복이다. 우리들 대개 다 세 번째 걸 선택하고 있어요. 파리스도 그거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유부녀였어요. 스파르타 왕비 헬레네. 그래서 파리스가 스파르타를 찾아가서 접대를 받다가 그 집 남편 메넬라우스가 외갓집에 초상이 나서 거기 간 사이에 그 집 아내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헬레네를 데리고. 네네. 그래서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히랍 전체에서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헬라스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걸 비슷한 발음의 한자로 쓴 걸 히랍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히랍이라고 하시면 그리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헬라스, 히랍. 네. 히랍으로 갔어요. 네네. 히랍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근데 그때 모인 우두머리들은 다 옛날에 헬레네에게 구혼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너무 구혼자가 많아서 그 중에 하나로 결정하면은 나중에 소동이 날까봐 오디세우스가 특히 제안해가지고 나중에 헬레네가 납치라도 당하면은 다 같이 복수해주자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예쁜 여자에게 구혼을 했던 죄로 이 사람들 전쟁터에 가서 10년 동안 집에 못 가게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뱉은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가서 전쟁하다가 잘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목마를 이용해서 목마 작전을 쓰고 트로이아를 함락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이야기가 두 갈래가 있는데요. 승자들이 집에 가는 이야기가 오디세이아고요. 패자들이 새로운 고향을 찾아가는 이야기는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입니다.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이 또 있군요. 그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주해서 로마의 시조가 된다는 거예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목마 작전을 고안해낸 인물입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승자인 오디세우스가 이제 귀향길에 가는데, 근데 트로이 그쪽이 그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북서부 지역으로 알고 있고, 그럼 많이 하시는군요. 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면은 히랍, 그리스인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하다가 그렇게 10년 넘는 옛날에는 대양을 항해해야 하는 방법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요. 대체로 해안선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조금 행로가 긴데다가. 히랍의 제일 남쪽을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손가락 3개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고지 있어요. 그중에 제일 동쪽에 말레아 고지라고 해서 거기가 그 돌풍이 많이 불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거기까지 왔을 때 오디세우스는 좀 더 서쪽에 있는 작은 섬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9일 동안 어디로 떠밀려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라는 숫자가 한계수이기 때문에 9일 동안 어디 갔다는 거는 좀 다른 차원으로 환상계로 상징성을 가진 숫자군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는 9 곱하기 2, 18일 동안 돌아오게 됩니다. 칼립소에게 붙잡혀 있다 올 때요. 그러니까 숫자를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런 거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이번 영화에 뭐 그런 것까지 반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과연 지켜보시죠.
자, 이렇게 배경 지식을 좀 쌓아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디세우스의 귀향길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모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10년 걸렸다는 건 오는 도중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텐데 그중 대표적인 모험담 몇 가지를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이번 영화 예고편을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인상적인 비주얼로 등장하는 네, 좀 거인 같은데 네, 네. 눈이 하나 달린 좀 네, 괴물 같은 네.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예, 누굽니까? 자, 눈이 하나 있는 존재는 그냥 전체적으로 부를 땐 퀴클롭스라고 하고요. 네, 그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퀴클롭스는 폴리페무스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있습니다. 폴리페모스. 네네. 네. 명성이 높다 그런 뜻입니다. 아, 페무스의 페가 그 영어의 페임하고 같은 겁니다. 명성. 예. 네. 그럼 폴리페모스랑 오디세우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오디세우스가 그때까지만 해도 배가 사실은 12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섬에 도착해 가지고 자기 동료들 거기 있으라 그러고 배 한 척만 이끌고 가서 그 보니까 동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그 다른 동료들은 바닷가에서 기다리라 그러고 12명만 데리고서 동굴을 아. 탐험하는데 네. 가서 보니까 그 새끼 양과 염소가 그득하고 우유와 치즈가 그득합니다. 어, 그래서 동료들이 그걸 가지고 빨리 떠나자고 하는데 오디세우스가 자기는 여기 주인 만나서 친구가 돼서 선물을 교환하고 싶다고 그래요. 예. 그게 고대의 귀족들의 행동 방식입니다. 서로 만나서 선물을 교환하고 저쪽에서 온 선물이 또 딴 집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종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네. 선물 경제인데요. 네. 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역사책을 쓴 사람이 서양 최초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입니다. 역사를 쓴 헤로도토스. 네, 네,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선물 얘기할 때 늘 나오는 게 오디세우스 이야기도 나오고 네. 헤로도토스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선물 교환하겠다 그랬는데 음. 잠시 후에 저 주인이 동물의 돌아왔는데 주인이. 엄청난 나무짐을 쿵 하고 내려놓고 이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다 숨었어요. 예. 그러자 바위로 문을 막아요. 일단 그것 때문에 못 나가게 됩니다. 갇혔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더니 니들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고대의 에티켓에 어긋나는 발언입니다. 왜요? 옛날에는 낯선 사람을 만나면은 신분을 묻기 전에 먼저 식사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신분을 물어보는데 그 이후에 원수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알고 보니까 너 원수구나 죽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네. 예. 식사를 같이 하고 나면은 네. 특별한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제우스가 그것을 보호합니다. 트로이아 전쟁에서 파리스가 속한 트로이아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파리스가 메넬라우스네 집에 가서 손님 접대를 잘 받아놓고 네. 그 새로 생긴 그 관계에서 그렇죠. 생겨난 헬레나와. 의무 예. 그거를 이제 깨뜨린 거예요. 그 집 아내를 데리고 도망쳤기 에티켓을 때문에. 깼기 때문에 전쟁에서 질 수밖에 네, 없었군요. 네. 그래서 저 10년이나 버틴 거는 그동안 신에게 잘한 게 있어서 신들이 조금 그 패배를 연기해 줬다고나 할까요? 그랬던 겁니다. 예. 어쨌든 오디세우스는 거기 갇혀가지고 제가 듣자 하니 이번에 저 폴리페무스는 말을 안 한다고요? 뭐 그렇다는 것 같아요. 원래 말을 잘하는군요. 예. 거기 저 네. 그 오디세이아 안에서는 그 원작에서는요. 네. 네 누구냐라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오디세우스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노바디라고 하는데 예. 그거 제가 신화 설명할 때 좀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오디세우스 자신이 지옥에 갔다 오고 거의 먼지 같은 상태까지 갔다가 나중에 왕의 지위까지 상승하는 게 오디세이아 뒷부분의 틀인데 네. 그게 조금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 노바디 트릭을 좀 많이 씁니다. 어쨌든 히라보르 우티스 남은 그 어떤 분이 천병희 선생님도 그렇게 번역하셨어요. 나는 아무도 안이야. 이렇게 아무도 안이 고유명사처럼. 예. 잠시 후에 오디세우스가 저 폴리페무스 눈을 찔렀을 때 동료 퀴클롭스들이 밖에 와서 야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응 아무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그랬으면 그냥 기도나 해라 그리고 가버리거든요. 약간 조크인가요? 네네. 네, 그 속임수인데 예. 사실은 그냥 속임수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영웅 영화 같은 데서 이따금 영웅이 도저히 빠져나갈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그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자기가 얼마나 무력하고 미소한 존재인지를 자백하는 순간이기도 하다고. 오티스 노바디군요. 네. 그래서 저는 영화 같은 거 보다가 노바디란 이름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 좀 네. 잘 보라고. 니모를 찾아서의 니모가 라틴어로 네모인데 그게 노바디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거 다 연결이 된 건가요? 네, 그리고 해저 이말리라고 하는 잠수함 네. 영화에서도 선장 이름이 네모인데 그 잠수함 자체가 일종의 유령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바디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이런 게 이래서 오디세이아를 위대하다고들 하는 거죠. 네. 모든 이야기의 원형이라고 하던데. 네. 예. 그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신화 속 무슨 민담에 나오는 모험의 여러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재배치해 가지고 그냥 다른 이야기라고 계속 내놓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폴리페모스랑은 그래서 그게 네, 그런 외눈박이 다음에 괴물이었는데 네. 찌릅니까? 눈을 찔러요. 거기 예. 사실은 외눈이라고 나오지 않고 네. 그냥 한 번만 찔러서 장림이 되기 때문에 다들 아. 외눈박이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동료들이 가버리니까 폴리페무스가 바위문을 열어놓고 문을 더듬더듬 하면서 지키고 있을 때 네. 동료들을 양 3마리씩 묶어서 배에 매달려서 나가게 하고 네. 자기도 대장 수컷에게 매달려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모험이 아까 오디세이아 가운데 4권에 있다는데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은데요. 네. 지금 이 이야기가 거의 제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보다 더 긴 거는 저승여행뿐입니다. 저승여행도 나중에 네, 하는군요. 네, 예. 저승여행이 11권에.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마녀의 섬에 도착해서 특이한 일을 겪는다고요. 네, 네. 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녀를 둘을 만납니다. 네. 오디세우스가 여기 모험한 거 이거 10년이나 걸릴까 싶은데 네. 칼립소를 만나서 거기에 7년 머물고요. 그 전에 칼립소? 키르케를 만나서 1년 동안 거기 머뭅니다. 음. 그리고 사실은 오디세우스가 집에 가는데 10년 걸렸다고 하지만 네. 만 9년 지나서 10년째 될 때 집에 도착한 거 아니냐라고 정확히는? 하는 네네 아. 그런 계산이 있습니다. 네. 거기도 저 9라고 하는 숫자가 또 한 번 나왔잖아요. 그러네. 예. 그럼 키르케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예. 키르케는 그 저 사람을 지금 오디세이아 이야기가요. 네. 그 한편으로는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여러 모험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고요. 그런 걸 성장 소설론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하나 저 오디세우스의 모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학자들이 의미 부여해 놓은 거가 그 트로이아 전쟁이 끝나고 전후 문학인데요. 이제 모든 질서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질서가 가장 그 좋은 것인지 여러 사회를 다니면서 견학하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아, 예. 근데 그럴 때 여러 사회를 그 평가하는 기준이 2가지인데 네. 손님을 어떻게 접대하는지 그리고 남들과 어떻게 교류하는지 그 2가지예요. 네. 근데 제일 밑바닥에 사람을 잡아먹는 폴리페무스 같은 존재가 있고요. 예, 접대도 안 하고. 네네. 예. 그 다음에 손님을 접대하지만 독을 타가지고 다 짐승으로 만드는 이가 키르케입니다. 아, 마녀.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접대하긴 하지만 집에 안 보내주는 존재가 칼립소고요. 칼립소. 예. 접대도 잘하고 남들과 집에도 보내주긴 하지만서도 남들과 결혼을 하지 않는 존재 바람들의 왕이 또 있어요. 아, 아이올로스라고. 아이올로스. 그리고 예. 남들과 교류도 하고 접대도 잘하고 모든 게 좋지만 삶의 목표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아. 거기가 나우시카의 섬입니다. 나우시카. 네, 나우시카. 나우시카. 네. 나우시카? 네네. 예. 바람계곡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그 나우시카입니까? 네네. 아, 그렇습니까? 이름을 가져다 예. 썼습니다. 아, 예. 그 나우시카가 예. 오디세우스에게 그 얼핏 보면은 순진해 보이지만 상당히 은근히 플러팅을 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여자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나우시카가 좀 더 나왔으면 하고 바라고 그래서 그런 그 분위기를 알아채고서 일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께서 또 그 그거를 이름과 성격을 가져다가 핵전쟁 재밌네. 이후의 세계의 여주인공으로 이렇게 예. 삼았죠. 어쨌든 말씀은 트로이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혼란해진 상황에서 네, 네. 다양한 사회들을 경험해 보면서 네, 네. 좀 비교해보고 뭔가를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네, 네. 예.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네. 예. 그래서 결론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질서만 회복되면은 여기가 이상적인 사회 아니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 결론까지 가긴 좀 이른 것 같고 왜냐하면 네, 네. 저를 포함해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책을 안 읽어본 분들이 많이 네, 계셔서 네, 네. 키르케랑 또 네. 칼립소랑 또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또 네. 모험담을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예, 예. 그 키르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르케에게 가기 전에 지금 제가 약간 이렇게 손님 접대 순서대로 늘어났는데 네네네. 그 작품에 나오는 그 순서는 아니에요. 아, 먼저 그 외눈박이 괴물을 만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바람들의 신을 만나서 굉장히 접대를 잘 받았지만 집 네. 앞에 가서 나쁜 바람이 들어있는 자루를 여는 바람에 다들 바람들의 신에게 갑니다. 아, 그랬더니 더 이상 못 도와준다 그래서 그거 이번에 나왔나 모르겠어요. 포스터에 보니까 네. 그 거인들이 무장을 하고서 예. 오디세우스 저도 이란과 봤어요. 싸우는 게 있는데 그거는 원작에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 라이스트리고네스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을 만나는데 거인들이 바위를 던져가지고 배를 부수는 게 나오는데 예. 그거를 살짝 변형한 거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거기 가서 갑자기 기습을 당해가지고 배가 한 척만 남게 돼요. 아, 그런 다음에 12척 있었는데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한 척만 간신히 구해가지고 어떤 네. 섬에 도착해서
부하들이 바닷가에서 쉴 때 자기는 높은 데 올라가서 보니까 네. 숲속에 아주 멋진 집이 있어서 네. 저기 염탐하자 그랬더니 동료들이 못 가겠다 그래갖고 반으로 나눠가지고 제비 뽑기를 해서 한 예. 패는 기다리고 한 패가 정탐을 갔는데 네. 갔더니 오디세우스는 바닷가에 남은 오디세우스 사람들하고 같이 남았어요. 있었어요. 예. 이번에 에우릴로코스라는 사람이 조금 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에. 그 사람이 그 대표에서 갔다가 다른 동료들이 다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네. 안에서는 저 음식을 상대방이 대접했는데 네. 그걸 먹고서 전부 돼지로 변하는 걸로. 돼지로 변해요, 네네. 병사들이. 네네. 예. 일단 그 도착하니까 바깥에 사자와 늑대가 우글거리는데 사람을 보고 꼬리를 쳤다고 그래요. 그것도 다 키르케가 바꿔놓은 존재라고 하는데 아마도 사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뭐를 담고 싶었던 걸까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그 아마 예. 그 인간을 짐승 같은 수준으로 만든다는 뜻 아닐까요? 뭐 우리를 접대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저를 접대하는데 마약 중독을 시킨다든지 그럼 거의 짐승 같은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왜 키르케가 그랬다는 거죠? 네네. 왜 그랬을까, 네. 키르케가? 키르케는요, 네. 오디세이아가 전체적으로 남자들은 약간 어리버리하게 나오고요. 여자들이 굉장히 명민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디세이아 전체를 여성 시인이 썼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까지 있어요. 진지한 학자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호메로스가 쓴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일리아스와 예. 오디세이아는 네. 호메로스가 쓴 걸로 알려져 있지만 네.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네. 대개 전부터 일리아스는 호메로스가 젊었을 때 쓴 거고 오디세이아는 나이 먹어서 쓴 거다 이런 그 전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점점 학자들 사이에 혹시 같은 전통을 물려받은 성향이 다른 두 시인이 있는데 일리아스가 먼저 나오고 나서 오디세이아 시인이 은근히 그것을 빈정거리면서 다른 세계관을 보여준 것 아닐까. 그럴 때 특히 오디세우스가요. 네. 일리아스에서는 그냥 평범한 전사하고 이따금 좋은 현명한 충고를 하는 사람으로 그려졌는데 네. 오디세이아에서는 굉장히 거의 교활한 사람으로 그리고 오디세이아에서는 맨 마지막에 오디세우스가 활로 적들을 쓰러뜨리는데 네. 일리아스에서는 활을 쓰질 않아요. 좀 설정이 다르네. 네네. 그래서 몇 가지 또 세계관도 네. 일리아스 굉장히 비관적인데 오디세이아 낙관적이고 그 음. 도덕관도 오디세이아는 좀 더 평범합니다. 권선징악 예. 이렇게 그리고 인과응보. 예. 그런데 일리아스에서는 운명이 좀 무작위적인 걸로 그려져 있어요. 그럼 작가가 다르다는 해석도 지금 있는 네, 거군요. 네, 그리고 여성 작가가 오디세이아를 네, 썼을 네. 가능성도. 네. 그래서 여성 작가가 썼고 예. 특히 거기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이 근동 지역에서 널리 섬겨지던 무서운 여신, 대지모신이면서 생명을 주면서 앗아가기도 하는 여신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 여신의 모습을 제일 많이 담고 있는 사람이 페넬로페라는 설까지 있습니다.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부인이죠. 부인이요. 그 이야기도 좀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키르케한테 1년 갇혀져 있다가 탈출을 하는 거죠. 갇혀 있지는 않고요. 예. 그 하나 남은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오디세우스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오디세우스가 와가지고 오다가 저 헤르메스를 만나요. 헤르메스를 만납니까? 네, 특별한 약초를 줍니다. 몰리라고 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헤르메스가 무슨 신이죠? 신들의 전령이죠. 신들의 전령. 네, 그렇죠. 예. 헤르메스가 나타나서 근데 그걸 먹었다는 말은 없고 갖고 있기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걸 가지고 갔더니 키르케가 또 들어오라 그런 다음에 독을 탄 음식을 줬는데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칼을 빼들고 위협하니까 당신이 오디세우스냐고 네. 당신 올 줄 알았다고 나의 그래요? 애인이 되어달라고 빨리 잠자리에 들어가자 그럽니다. 헤르메스가요? 아니 잠깐. 키르케가 키르케가 오디세우스에게 예. 그래서 깜짝 아니 놀랐네. 사귀는 건 좋은데 예. 당장 벌써 잠자리 들어가자니 너무 그래서 빨라요. 네,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라 그런 다음에 그 애인이 되어주고 돼지가 됐던 자기 동료들도 다시 다 사람으로 만들고 바닷가에 있는 친구들도 다 불러와서 1년 동안 거기서 파티를 하면서 지냅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네. 동료들이 집에 가자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오디세우스도 살짝 뭔가 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지나고 떠나게 되죠. 그래도 그 마음을 고쳐 먹고 네. 1년 지나서 네. 그 다음에 누굴 만나는 건가요? 뭐 칼립소를 이때 만나나요? 네. 저 키르케 칼립소는 맨 마지막이고요. 예. 그 사이에 유명한 이번 영화에 그게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세이렌이요. 세이렌 네네. 이야기도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거군요. 네네. 노래 불러서 오디세우스가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네. 키르케가 그 전에 당신 저승에 갔다 와야 한다고 해요.
저승에 가서 네.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야 한다고. 왜 꼭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는 자세히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어떻게 가냐고 했더니 배를 타고 북풍을 받아서 가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저승이 남쪽에 있나 싶은데 네. 저 지구가 이렇게 원판처럼 둥글게 땅이 그렇게 생겼고요. 네. 그 테두리를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걸 오케아노스라고 부릅니다. 오케아노스. 네. 근데 키르케는 태양신의 딸이어서 세상의 동쪽에 있어요. 네. 시계로 치면은 3시 방향에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배를 띄우고 북풍을 받으면은 남쪽인 6시 방향 갔다가 서쪽인 9시 방향 거기로 가게 됩니다. 네. 서쪽이 해지는 땅, 어둠의 땅, 저승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12시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요. 네. 이것도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도대체 북풍을 받아서 어둠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네. 아마도 어떤 해석이 있나요? 지금 말한 것처럼 네. 지구가 원판처럼 둥글고 예. 그 테두리에 예. 그 흐르는 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승에 가서 테이레시아스를 만나는데 이 테이레시아스는 원래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남자가 된 존재예요. 예. 이 사람 이름이 저 T.S. 엘리어트의 황무지에도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오디세이아 나온 이후로 모든 영웅들은 다 저승에 한 번씩 다녀오는 걸로 돼 있어서 헤라클레스 저승에 갔다 왔고요. 테세우스 저승에 갔다 왔고 아이네아스 저승에 가고 이거를 큰 책으로 만든 사람이 단테입니다. 단테 신곡. 네네. 아, 그래서 지옥, 연옥, 천국으로 가는 것이. 저승 갔다 온 영웅의 시초가 오디세우스군요. 네네. 그래서 예, 오디세이아 그 부분, 네. 오디세이아 11권인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다른 이야기의 시초로 중요하게 됩니다. 어쨌든 거기 갔다 오니까 네. 이제 당신 앞길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가르쳐 주겠노라고 하면서 네. 세이렌들의 유혹을 피해서 가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카립디스와 스킬라 사이로 지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길을 보여주네. 네네. 그래서 거기 지나가게 됩니다. 예. 뭐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으니까 좀 말씀 좀 전 하시죠.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세이렌을 만나서 네네. 배와 부하를 모두 잃고 혼자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 전에 네. 세이렌 지나갈 때는 예. 세이렌의 노래를 들으면 다 죽으니까 네. 혹시 다른 사람들의 귀는 전부 밀랍으로 막고요. 네. 네가 혹시 듣고 싶으면은 돛대에 몸을 꽁꽁 묶고서 혹시 풀어달라고 하면은 더욱더 세게 묶는 걸로 약속을 하고서 들어라.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세이렌들이 이리 오라고 예.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지식의 유혹이고 죽음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지식과 죽음. 너무 많이 알면은 그 목숨이 위험하죠,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네. 세이렌들이 트로이아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데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아 전쟁은 이제 뒤로 하고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돛대에 몸을 묶고서 네. 세이렌의 노래를 듣는 오디세우스가 저는 어찌 보면 오디세이아 전체의 표상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떤 해요. 면에서 그렇습니까? 뭐 예. 그 어떤 사람은 옛날부터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돛대가 이렇게 있고 옛날에 돛을 걸기 위해서 또 가로대가 있잖아요. 세로와 가로. 네네네. 그래서 이게 십자가 같이 보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몸을 묶고 세속의 유혹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해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해석도 있군요. 예. 그리고 네. 오디세우스가 그때 막 풀어달라 그랬더니 부하들이 약속에 따라서 더 꽁꽁 묶어요. 네. 그러자 스피노자 선생님, 어.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셨던 그 스피노자 선생님께서 그 정치론 또는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네. 이거를 시민불복종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부하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은 이유는 뭐냐? 네. 왕이 미쳐서 내리는 명령은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데 이용하기도 했고요. 또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의 저자들은 그걸 또 안 좋게 해석했어요. 네. 제가 좋은 그 방법인 것 같은데 오디세우스가 위험은 피하면서 이득만 얻으려다가 스스로 자기가 묶인 꼴이 되고 말았다고 좀 안 좋은 사례로 들리기도 그래요? 했습니다. 그래도 목숨을 건졌는데 네. 덕분에. 어쨌든 그 길을 지나와요. 그다음에 카립디스와 스킬라 한쪽에는 머리가 여러 개 있는 괴물이 있고 한쪽에는 네. 소용돌이가 있어서 이번에 그 영화에 그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고편에 봤어요. 네. 예. 그래서 소용돌이 쪽으로 가면 다 죽기 때문에 할 수 없이 6명이 물려가는 거를 감수하면서 스킬라 쪽으로 지나갑니다. 병사 중에 6명을 잃어요. 괴물한테. 네. 6명이 동시에 물려갑니다. 예. 그거 좀 기대되는데 그 이번 장면이? 영화 말고 네. 전에 1997년에 네네. 콘찰로프스키라고 하는 감독께서 TV용 영화 3시간짜리 만들었는데 네. 거기에 그 장면을 굉장히 실감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97년작? 네네. 머리 여러 개 있는 괴물이 나와가지고 물어가는 걸로. 그 제목이 오디세이입니까? 네네. 국내 오디세이로 국내에 그 찾을 수 있는 좀 구해볼 수 있는 영화로 율리시즈라고 하는 게 커크 다글라스 나왔던 1950년대 영화고요. 예. 그리고
오디세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97년에. 게 97년 TV용 영화입니다. 예, 이번 영화 보고 또 그런 영화도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네. 예. 거기 지나고 네, 나서 지났어요. 태양신의 섬에 도착하는데 테이레시아스가 거기 소 잡아먹으면 집에 못 간다 그랬는데 식량이 떨어져서 동료들이 그걸 잡아먹습니다. 아, 예. 그러자 태양신이 제우스를 찾아가서 항의해요. 네. 나 일 안 하겠다고. 사상 최초의 파업 선언입니다. 아, 그 전에 아킬레우스가 한번 파업했군요. 아킬레우스 파업하나요? 네, 네. 아, 예, 예.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에게 네. 모욕을 당하고 한번 파업 선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어쨌든 그러자 제우스가 알았다고. 근데 사실은 태양신이 거기 일을 못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소가 350마리 정도 있는데 네. 그게 날수를 나타내는 걸로 아. 옛날 음력 날수가 354일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날짜를 네, 몇 잡아먹으면 마리 잡아먹었으니까 날수가 부족하죠. 이유가 있네요. 네, 네. 예. 그래서 제우스가 짐짓 좋은 바람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큰 바다에 나갔을 때 벼락이 떨어져서 그 키잡이부터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오디세우스가 돛대하고 용골, 네. 용골 배 밑바닥에 이렇게 있는 등뼈잖아요. 예, 예. 가로와 세로 높은 곳과 낮은 곳 두 개를 묶어가지고 그걸 타고서 가는데 지난번에 지나온 소용돌이 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 네. 이번에 혼자 남은 거죠? 네네, 예, 그게 예. 혼자 남았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게 되니까 그 작은 뗏목 위에서 높이뛰기를 해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를 잡고 버티다가 그래요? 그래요? 네, 절벽에 있는 거 잡고 버티다가 예. 그거 나오니까 거기 매달려서 손으로 헤쳐갑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끈질긴 사람이에요. 노가 없으면 손으로 헤엄치고 운동신경도 좋고요. 정신력도 좋고요. 네, 네. 예. 그리고 무슨 저체온증 같은 것도 잘 이기고 그러다가 칼립소의 섬에 도착합니다. 아, 칼립소 드디어. 네, 예, 네. 예. 칼립소는 아틀라스의 딸이라고 해서 세계 서쪽에 사는 것 같고요. 그 칼립소라는 말에는 숨긴다는 뜻이 있어요. 아. 그 요한계시록을 아포칼립시스라고 예. 하는데 예. 아포라는 말은 뒤집는다고 칼립토가 이렇게 숨긴다는 뜻이거든요. 예. 숨긴 것을 뒤집어서 보인다.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계시한다. 하는데 아. 그 이름 갖고 있어서 오디세우스를 7년 동안 거기 숨겨놓습니다. 숨겨놓는다고요? 네, 숨겨놓은 모든 겁니까? 사람들의 시야에서 가둔 겁니까? 가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애인이 돼주면은 남편이 돼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데 그래요? 오디세우스가 싫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오디세우스가 잘생겼나 봐요. 아무래도 그런 모양입니다. 예. 어쨌든 싫다 그래. 왜 싫다 그랬을까요? 글쎄 아마도 네. 거기 있으면은 그게 그 히랍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한 사람들인데 네. 화려한 감옥에 영원히 갇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화려한 감옥에 네. 영원히 갇히는 거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는데 아테네 여신 한 번도 안 나왔죠. 예. 그 오디세우스의 아주 그냥 농도 짙은 모험 그 중에는 아테네 여신이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이게 원래 민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민담이란 옛날 사람들끼리 서로 그냥 재밌자고 만든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의미 부여하자면은 그 어떤 사람이 성장하려면은 모험을 자기 힘으로 해내야지 신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까 헤르메스의 도움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러네요. 예. 어쨌든 그 7년 동안 거기 갇혀 있다가 신들이 회의하는데 갑자기 아테네 여신이 네. 오디세우스 집에 보내줘야 한다고 제우스에게 약간 항의조로 얘기합니다. 아, 신들의 회의에서 이제 오디세우스 집으로 보내자. 네. 지금은 칼립소한테 갇혀 있는 상태고요. 네. 예.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왜 7년이냐 아마도 그 집 아들이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집 아들이요? 오디세우스의 오디세우스 아들이요. 아들? 텔레마크스. 예, 이번에 톰 톰 홀랜드가 홀랜드가 연기한. 나온다고 예, 했어요. 예. 네. 어. 저 트로이아 전쟁에서 10년, 바다에서 10년 보내고 오디세우스가 20년 만에 집에 가거든요. 예. 아마도 집에서 떠나기 직전에 아들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막 이제 수염이 날려 그러는 순간인데 오디세우스가 집에 오게 돼요. 그래서 트로이아로 거의 떠날 때의 아버지 모습과 비슷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질문이 네. 그러면 아테나는 왜 신들의 회의에서 그 건의를 할 정도로 오디세우스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건가요? 저기 아테네 여신 자신이 네. 오디세우스가 그 아테네 여신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오디세우스를 시험했더니 오디세우스가 살짝 눈치를 채요. 그리고 거기 아직 눈치는 못 챘는데 상대방을 속이려고 그럽니다. 그러자 아테네 여신이 씩 웃으면서 지혜의 신이니까. 네네 그런 성격이 있어서 너하고 나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똑똑하구나. 네. 마음에 들어 요거네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요 히랍의 도기 그림에 보면은 영웅이 모험할 때에 아테네 여신이 옆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영웅들을 성장시키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쩌면은 아테네에게도 대지모신 젊은이를 키워주는 그 능력이 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아테나 여신은 젠다이아가 또 연기를 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전에 예, 저기 예, 콘찰롭스키 말씀하시죠. 영화에서는 97년작. 네네 예. 이사벨라 로셀리니가 나왔는데 아. 저는 그때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그때 이사벨라 로셀리니를 처음 봤어요. 예. 봤더니 어디서 정말 여신 같은 그냥 저 남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아름다움이라기보단 예. 거의 저 천상적인 진짜 여신의 네, 모습이었다. 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정말 궁금한데요. 놀랐습니다. 예, 이번에도 기대가 네, 됩니다. 잉글리트 버그만 딸입니다. 아,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네. 장성한 아들도 있고요. 네, 네. 그렇지 페넬로페와 그 아들에게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 궁금해요. 네, 네. 예. 자,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오디세우스가 20년째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실은 한 오디세우스가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지 아니면은 칼립소에게 붙잡힌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네. 오디세우스의 모험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네. 그때쯤부터 구혼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당신 남편 죽은 게 틀림없다고 우리와 결혼하자고 졸라대고 있어요. 페넬로페한테. 그래서 이 집 재산을 막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페넬로페가 사실은 자기 시아버지 수의를 짜드릴 테니까 그것이 완성되면은 결혼하자고 했는데 예. 낮에는 짜고 밤에는 풀면서 시간을 끌다가 아니 너무나 단순한 속임수인데 이런 걸로 3년을 끌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 제대로 끌었네요. 네, 예, 예. 3년 만에. 아, 오디세우스를 기다렸군요. 페넬로페는 네, 네. 구혼을 뿌리치고. 네, 네. 예. 그래서 하녀 하나가 일러 바치는 바람에 들통이 나고 강제로 수의를 다 짜고 네. 이게 사실은 민담에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네. 귀향자 모티프라고 하는 건데요. 예, 예, 예. 어떤 사람이 먼데 가서 돌아오지 않아서 그의 약혼자 또는 아내가 네. 이제 그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 순간에 떠나갔던 사람이 돌아온다는 모티프예요. 딱 그 순간에. 네네. 예. 네. 수의는 대개 떠나간 사람의 수의를 짜는 걸로 돼 있고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에 떠나간 사람은 죽은 걸로 간주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페넬로페는 시아버지 수위를 네, 짰네요. 네. 오디세우스 수위가 네, 아니라. 네. 그래서 약간 변형이 되어 있고요. 그 순간에 오디세우스가 늙은 거짓골로 돌아오죠. 아, 하인이 그거를 고자질해서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에 네, 드러나고 이제 페넬로페가 강제 결혼을 며칠 안에 해야 할 해야 하는 판인데 상황에 남편이 돌아오는데요. 거짓골이 됐다고요? 네, 나우시칸의 섬에 갔다가 네. 나우시칸의 섬 사람들이 배에 태워가지고 이 사람을 바닷가에 자는 채로 내려놓고 가요. 네. 그런데 거기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서 네. 거기서부터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예. 오디세우스를 도와줍니다. 늙은 거지로 변신시켜줘가지고 자기 집에 찾아갑니다. 어. 그 전에 충실한 뒤지치기 에우마이오스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네. 거기가 또 읽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9권에서 12권 거기 읽기 굉장히 재밌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야기가 굉장히 느려져요. 근데 재미난 거 한번 나왔으니까 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좀 천천히 읽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아, 하고. 예. 그 부분을 좀. 네. 그리고 일리아스는 굉장히 귀족적인 사람들만 나오는데요. 네. 오디세이아에는 뭐 마녀도 나오고 네. 거지, 나그네, 네. 뭐 뒤지치기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네. 일리아스에 비해서 굉장히 서민적입니다. 서민적이다. 아. 일리아스가 저 천상의 문제 다룬다면은 거의 천상의 네. 문제. 오디세이아는 이 지상의 문제를 지극히 다루고 있어요. 인간적인, 그래서 예. 오디세우스가 뒤지치기하고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오디세우스가 거짓말을 좀 해요. 자기가 이런저런 고생을 했다고.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읽으면 그럭저럭 재밌게 읽지 않을까 예.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거짓골이 된 오디세우스가 그 페넬로페한테 들러붙던 구혼자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네. 아주 재밌다고. 네, 예. 네,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 페넬로페가 활쏘기 시합을 엽니다. 남편이 활을 두고 갔는데 예. 이거 줄을 걸어서 12개의 도끼를 꿰뚫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줄을 걸어서. 네. 근데 원래 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활 대하고 줄하고 분리를 해놓는데 일단 사람들이 줄을 걸지를 못해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늙은 거지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예. 다 지나갔어요. 거기 108명이 모여 있었던 걸로 돼 있는데 많이도 왔네 진짜. 네, 예, 네. 예.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네, 오디세우스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예, 예. 쉽게 걸어가지고 12개 도끼를 꿰뚫습니다. 국내에는 대개 도끼 자루 구멍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해석이고요. 네. 원문에 그 무쇠를 꿰뚫었다, 자루를 꿰뚫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저 오디세우스가 썼던 게 마법의 활이 아닐까 그런 그렇습니까?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무수한 그 곁가지 상상력들을 불러일으키는 게 또 이런 문학의 힘인 것 같아요. 네. 일리아스에서도 아킬레우스가 창 던진 거를 아테네 여신이 도로 가져다 주거든요. 그것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마법의 창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가 활 미션을 성공하고 네. 구원자들을 처단하는 건가요? 네, 네. 그런 다음에 남은 화살 가지고 다 쏘아 죽이고 네.
아들은 아버지 행방을 찾으러 갔다가 뒤지치기 오두막에서 아버지하고 만나요. 네. 그때 아테네 여신이 잠깐 오디세우스를 원래 모습으로 변화시켜줘서 아. 아들과 서로 알아보고 그래서 서로 짭니다. 짜요? 뭘 네, 짜요? 너 먼저 집에 가서 눈치를 보고 있어라.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당해도 너는 뭐 나서지 말아라. 뭐 아들은 이런. 알고 있었구나. 네네. 예. 근데 아내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자에 대한 조금 의심 같은 게 여전히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혹시 마음이 변했을까봐 좀 네.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요. 예. 사실은 페넬로페를 많은 사람이 일구월심, 한 사람만 일편단심, 한 사람만 바라보는 좀 지조 있는. 네, 절개 굳은 여자로 알고 있지만 네. 20세기 후반에 페미니즘 비평이 들어오면서 해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페넬로페가 사실은 어장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8명 고혼자 어장 관리. 네네. 오디세이아에 마녀도 나오고 막 괴물도 나오고 그러지만 네. 제일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인물이 바로 페넬로페라고. 다 죽었으니까. 108명 집에도 못 가게 당겼다 늦췄다 하다가 일시에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수위 짰다 풀었다면서. 그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디세우스의 그 이야기가 마무리됐는데요. 이 방대한 스토리를 영화에서 어떻게 풀어냈을지도 궁금한데 영화에서는 이제 아버지를 찾는 아들 텔레마코스의 현재 시점과 오디세우스의 과거 표류기가 교차되는 그 놀란 감독 특유의 복잡한 타임라인 연출이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선 개봉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디세이의 원작의 서사 구조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사실은 오디세이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재미난 얘기가 들어있다고 하니 가서 봐야지 그러면 맨 앞부분에 대개 사람들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오디세우스 아들이 나와요. 아들이 아버지 행방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상당히 지루하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꾹 참고 고전 원래 지루한 거야 그러면서 예. 4권까지 지나가고 나면은 오디세우스가 드디어 등장하는데 별 모험을 안 해요. 뗏목 타고 가다 파손되는 게 답니다. 모험을 안 해. 네, 그러다가 이제 8권 지나고 9권 가야지 모험이 나와요. 예. 그래서 맨 앞부분 텔레마코스라는 사람이 나오는 텔레마키아라는 부분을 조금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인내심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재미난데 먼저 읽고 앞에 또 뭐 재미난 거 있나 그냥 근데 그렇게 원작도 그러면 시간상 후의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는 네,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 오디세이아가 사상 최초로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기법을 쓴 거예요. 현재, 과거,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문학의 거의 효시급으로 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그런 구조를 짰을까요? 그래서 다들 예. 호메로스 천재라고 시작부터 이러면 우리는 뭐 하라는 건가 이런 겁니다. 그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앞 뒷부분은 다 3인칭으로 되어 있고요. 오디세우스의 모험은 자기가 본인이 들려줘서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때가 되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디세이아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이 작품이 인류의 문화사에서 그토록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는 건지 궁금한데요. 한 말씀 듣겠습니다. 자, 이 작품이 히라비 그리스가 서양에서 제일 먼저 문명이 발전한 데고요. 네.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작품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그 전에 암흑기라고 문명이 다 사라지고 글자가 없어진 시기가 있었고 그 전에 청동기 문명이 있었는데 청동기 시대부터 조금씩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발전했던 것이 그 새로운 문자가 들어오면서 문자로 기록된 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읽고 나면은 다른 거를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오디세이아 안에 그 앞으로 나올 모든 이야기의 그 중요 요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야기 만들기도 쉽고 이야기를 분석하기도 좋다. 새로 창작하기도. 네. 그래서 심지어 그 서양에는 영웅 이야기 분석해 보니까 이런저런 요소가 꼭 필요한데 당신네 시나리오에는 이게 부족하다라고 지적해주는 컨설팅 회사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 모든 이야기의 원형이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오디세이아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중 결말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일리아스는 그것보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좀 운명도 무작위적이고 인생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혹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일리아스가 더 삶의 진실에 가까운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일리아스는 패배서사고 오디세이아는 승리서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고난이 닥치더라도 네.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그 삶을 이어가야 한다. 네. 뭐 이런 거 읽는 중에 은연 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예. 사람이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도 은연 중에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리고 지금 릴스와 쇼츠 시대에 예, 예. 긴 호흡으로 쭉 좀 참아가면서 어. 좀 읽는 그런 때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예.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되지 않나 싶어서 네. 그냥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그냥 다만 몇 분이라도 좀 읽어보셨으면 그런 생각을 좀 아무데나 펼칠 거면 이왕이면 9권부터 펼치는 아, 게 네, 낫죠. 네, 네, 그렇죠. 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본격적으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네. 자, 오늘은 서양 문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의 원형 오디세이아 원작에 대해서 강대진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